자, 파이썬 네 번째 단원입니다.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할 차례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코딩 환경이 구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변수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변수가 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 타입의 변수, 종류, 변수의 종류를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변수가 뭐냐? 자, 이것도 이제 어제 했었던 이야기랑 이어지는데요.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0하고 1로 구성된 이진수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게 이진수밖에 저장을 못해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뉴스 같은 데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사 나오면은 이렇게 생긴 원판을 막 기계들이 막 어떻게 막 하는 거 나오죠. 이걸 이제 웨이퍼라고 합니다. 얘가 반도체 만들 때 쓰이는 원판이고요. 원료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 그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인데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도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해요. 도체는 뭐 일반적인 뭐 나무, 뭐 플라스틱 등등일 거고 부도체는 고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럼 반도체는 전기가 반만 흐르는 건 아니고요. 얘한테 열이나 전기를 가하면은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상태가 변환, 즉 온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자, 도체라고 하는 말 앞에 전이라는 글자가 숨어져 있기도 해요. 전도체. 전기가 흐르는 물질. 요즘 이게 관심사죠? 뭐 요거까지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실리콘에 전기가 막 흐르는 상태를요, 1이라고 명칭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자기기가 이진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이따만한 원판이 있을 때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 이 면적에 다 흐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를 반으로 쪼개면 칠판에다 그릴게요. 자, 이만한 웨이퍼가 있는데 이걸 전체가 다 전기가 흐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반으로 쪼개면 전기가 흐르는 데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걸 이진수로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1, 1인 거죠. 반도체가 하나일 때는 0하고 1, 두 개의 정보만 표현 가능해요. 근데 두 개로 쪼개지면 네 개의 정보가 표현 가능해져요. 00, 01, 10, 11. 세 개가 되면 8개의 정보가 표현 가능해져요. 두 배씩 늘어요. 반으로 쪼개질 때마다. 하나씩 쪼개질 때마다. 8개. 4조각이 되면 16개. 자, 2, 4, 8, 16. 그럼 5개면 몇 개겠어요? 12개. 즉, N개의 반도체는 2의
n제곱개의 정보를 표현 가능해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숫자를 카운트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보통 100이나 1000단위로 쪼개요. 100m, 그 다음에 100m, 그 다음에 뭐 1000m를 1km, 뭐 이런 식으로 100이나 1000단위로 쪼개잖아요. 근데 컴퓨터 관련된 거는 1024 단위로 쪼개요.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기가라고 하면은 원래는 1024 메가바이트예요. 근데 윈도우는 이거를 억지로 1000메가바이트라고 표기를 해요. 내용량 24메가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나는 분명히 1기가짜리 외장하드를 샀어. 그걸 막상 윈도우에 꽂으면은 1기가가 다 안 나와요. 900 몇 기가 사용가능만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오는 갭이 이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 동그란 원판을 4등분하는 게 고작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제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탁재가 돼야 돼요. 근데 기술이 발전을 해서 얘를 8조각으로 쪼개는 게 가능해졌어. 그러면 쪼개고 나면은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의 부피가 동일하다면 8조각이 탑재될 수 있죠. 그럼 용량이 늘어요. 아니면 여전히 16개만 표현해도 돼. 그러면 4조각만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기계의 부피가 줄어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장 용량이 늘어나거나 기계 부피가 작아지는 이유는 반도체 쪼개는 게 점점 세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전 세계에서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고요. 이걸 쪼개면은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불순물들이 나올 거 아니야. 뭔가 잘라내면 나무도 자르면 톱밥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억제하려면 여기에 계속 물 같은 걸 뿌린다고요. 진짜로 물을 뿌리지 않고 뭔가 용액 같은 게 있대요. 그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 금지했다가 우리나라 애들이 빡쳐갖고 직접 만들어버렸죠. 그런 이유예요. 자, 어쨌건 이런 이야기들을 거쳐서 이렇게 생긴 반도체를 자잘자잘하게 쪼개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자기기를 가미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장착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여기 이후부터는 저도 더 자세하게는 몰라요. 이거는 전자 쪽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요. 이런 회로도 같은 이야기로. 그래서 여기가 0하고 1이 입력되면 1이 나온다. 혹은 0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근데 사실 프로그래밍에서도 이거 배우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C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C 언어가 컴퓨터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C 언어는 사실 요거를 다뤄요.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과들도요. 전자계산기 구조라 그래서 회로도를 배워요. 하지만 이 회로도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교수들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이게 얘기가 분리가 되니까 쓸데없는 거 배우고 졸업했다라는 느낌이 지워지질 않는 거야.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나중에 지나가면 이게 이렇게 엮이는 거구나라고 그때 가서 이제 느끼는 거죠. 자, 어쨌건 이렇게 메모리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통 자기 컴퓨터에 뭐 16기가를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32기가를 장착을 하거나 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컴퓨터는 용량 단위를 1024 단위로 쪼갠다 그랬죠. 이진수 한 개가 표현 가능한 정보는 0하고 1이라고 했어요. 잘됐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PPT보다는 좀 이렇게 좀 쓰면서 하는 얘기 위주로 할게요. 내일 진도 오늘 땡겨버리면 내일 또 모레 거 땡겨야 돼요. 자, 이렇게 이진수를 가지고 컴퓨터 과학자들이 숫자를 표현하는 거는 뭐 어떻게든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라 그러면은 어버버버 하겠지만 진법 변환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궁극적으로는 숫자만 표시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글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표현하려고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이진수 7개로 알파벳 한 글자를 표현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A부터 소문자 Z까지 모든 알파벳을 이진수 7개를 가지고 조합을 할 수 있더래요. 숫자는 당연히 되겠죠. 알파벳 플러스 숫자. 이때부터 얘네들이 이거를 안시 방식이라고 명명을 해요. 프로그래밍에서 안시가 붙으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지들이 만들었으니까 영어만 쓰겠다 이거지. 치사한 놈들.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알파벳이 컴퓨터 환경에서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글자 자체가 하나예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글자가 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이렇게까지 자잘하게 나누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이렇게는 쪼개야 돼. 이렇게는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건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조합해서 언이라고 하든지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돼요. 이것도 사실 좀 억지스럽긴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진수 7개를 갖다가 알파벳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조합형 글자를 다른 나라 언어를 표현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더 늘어나면은 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진수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에다가 이진수 하나를 더 붙여요. 그래서 앞에 게 1일 때는 얘를 영어로 해석하고 1일 때는 그 밖에 언어, 중, 택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거를 이제 컴퓨팅 책에서는 부호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 모드냐 아니면은 한글 모드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진수 몇 개예요? 8개죠? 이때부터 이진수 8개. 8개를 한 글자의 최소 단위 라고 하고 얘를 확장 안시라고 명명합니다. 자, 한편 이진수 한 개를 1비트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몇 비트예요? 8비트죠. 8비트가 한 글자를 표현하죠. 그래서 8비트를 컴퓨터 용량의 최소 단위인 1바이트라고 명명해요.
1바이트가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걔는 이진수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위를 올리면서 1024 바이트를 1kB라고 명령하고요. 1024 kB를 1MB라고 명명하고요. 1024 MB를 1GB라고 명명하고요. 1024 GB를 1TB라고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1024 TB를 1PB라고 명명을 해요. 요즘 일반적으로 쓰는 외장하드는 1테라나 2테라 정도가 보통이에요. 페타바이트라고 하면은 아직은 꿈 같은 용량이죠. 한 4, 5년 정도 되면은 외장하드에 요만한 거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저장 용량, 저장하는 파일들 용량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영화 한 편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CD라는 매체가 활성화됐을 때는 CD 한 장에 영화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650메가 안짝이었어요. 영화 한 편이. 혹은 영화 한 편이 CD 두 장에 나눠 들어가면은 한 1.2에서 1.2기가 정도 했다고요. 영화 한 편이. 근데 언제부턴가 영화 한 편이 2기가부터 한 4기가 사이로 접어들기 시작을 해요. 요즘 영화 다운받으면 거의 용량이 이럽니다. 넷플릭스라고 직접 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TV에서 보려고 그 UHD 영상을 다운받았더니 영화 한 편이 16기가 하더라고요. 16기가면은 1TB짜리에 100편이 채 안 들어가죠. 다루는 파일의 용량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페타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도 일상 용어가 될 거예요. 1TB가 보통 외장하드가 12에서 한 15만원 정도 선이에요, 현재.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한 5메가 정도 안팎으로 하더라고요. 인스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과연? 100만? 1000만? 20억? 오우, 센데. 20억, 오케이. 자, 5메가 곱하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이제 5메가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진 하나당 5메가 해서 20억 명, 요만큼이래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메가바이트인 거죠. 이거를 1024로 나누면 기가바이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억 명이 사진 한 장씩 올리면은 이만큼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1024로 한번 더 나눠 볼게요. 그러면 953.67TB가 나와요. 소수 좀 자를게요. 반올림도 아니고 자를게요. 953
테라바이트예요. 아까 1테라당 12만 원이라 그랬죠? 그거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1, 10, 100, 1000만, 10만. 인스타는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20억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당 사진 하나씩만 올려도 운영비가 저만큼 나와요. 이제 컴퓨터 산업이라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환상하면 사실 다 돈이에요. 특히 스토리지, 저장 장치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장 장치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 떼돈 벌 거예요. 자,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 메모리라고 하는 장치의 원료라고 했는데 결국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쪼개서 되게 세밀하게 쪼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도체 한 칸이 1비트예요. 제가 지금 엑셀을 켰는데 그러면 자, 좀 잘 보이라고 선을 좀 그려놨고요. 요거 한 칸이 1비트라고 하면은 이거 8개가 1바이트잖아요. 그쵸? 편의상 요거 한 칸을 1바이트라고 합시다. 컴퓨터에서 쓰는 가장 작은 단위가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한 칸 안이 저 한 칸, 엑셀 한 칸이 실제로는 안에 8칸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서 A는 100이라고 했죠. 그러면 컴퓨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램 카드 중에 아무데나 보통 이제 정수 데이터는 4바이트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4바이트는 몇 칸이에요, 이거? 한 칸당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4칸이죠. 4칸을 점유하고 거기에다가 100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A라는 이름의 딱지를 붙여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컴퓨터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다가 B는 200이라고 또 코딩을 했죠. 이거를 그 옆에 차곡차곡 만들면 되게 좋은데 그냥 아무데나 만들어요. 지 맘대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200이라고 기록을 하고 B라는 이름표를 붙여요. 실제로는 100이라고 기록되는 건 아니겠죠. PPT처럼 이렇게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될 거예요. 요게 100을 이진수로 바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어떤 자료를 컴퓨터 메모리, 기억장치예요. 메모리 안에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를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왜 변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변수라고 배우면 처음에 뭐라고 배우냐면요. 변할 수 있는 수래요. 그래서 변수래. 그럼 얘는 왜 변수냐? 자, 이렇게 코딩해놓고 그 밑에다가 A는 200이라고 또 코딩을 해요. 그러면 A 찾아가서 지우고 여기 200이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잖아요. 지울 수 있으니까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지금 여기 아무데나 4칸 점유했죠. 그 다음에 또 아무데나 점유했죠. 그러면 C라는 데이터를 또 여기다 코딩을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무데나 하겠죠. 매번 랜덤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장착하는 메모리를 랜덤 액세스 메모리, 줄여서 램.
이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장착하는 메모리의 이름이에요. 칸을 무작위로 액세스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만들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 찾아다니려면은 뭐 똥개울 향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느리죠? 그래서 옛날 윈도우에는 이렇게 찢어져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으는 기능이 있었어요.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디스크 조각 모음. 윈도우 7부터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 모드가. 옛날 윈도우는 잘 때 한 번씩 켜줘야 돼, 그거. 그래야 조금 나요, 실행 속도가. 장치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램의 특징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전원을 끄면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라고 불러요. 얘랑 비슷한 특성을 가져요. 이렇게 랜덤하게 액세스를 하는데, 전원을 꺼도 날아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를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드디스크예요. 근데 속도 차이가 하드디스크는 겁나 느려요. 램은 겁나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 속도가 진짜 느린 것 같다라고 하면 하드디스크부터 교체하세요. 그게 체감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이 속도가 훨씬 빠른 애들이 이제 SSD라고 나오는 애들이죠. 하드디스크 1테라 SSD면 한 6, 70만 원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 정도 끼면은 컴퓨터 체감 속도가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 노트북들은 어떻게 되느냐? SSD 한 2, 30기가. 윈도우 깔 거만. 그리고 일반 하드디스크 한 100기가. 혹은 200기가. 그렇게 탑재를 해요. 그러니까 윈도우 부팅 자체는 겁나 빠른데 프로그램 쓰려고 그러면 여기서 등록하기가 되게 느린 거야. 그게 요즘 노트북 구조예요. 근데 이제 한 300만 원 넘어가는 노트북 내지는 맥북 같은 애들은 SSD 그냥 1테라씩 꽝꽝 박아버리니까 하드디스크만 돈 100만 원 들어가요, 걔네들. 뭐 CPU, 메모리 뭐 그런 거보다 하드디스크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요. 여기 조그맣게 하드 하나 그립시다. 하드디스크에 뭔가 파일, 사진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영화 파일도 저장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내 이력서도 여기 저장돼 있고.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더블 클릭하면 파일을 열 거 아니에요. 하드디스크는 겁나 느려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혹은 내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복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진이 만약에 오메가다 라고 하면은 이 메모리 상에서 오메가의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서 다이렉트로 여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로 일단 다 복사를 해요. 내 거 하드디스크가 1테라야. 근데 메모리는 16기가 밖에 안 돼. 그럼 하드디스크는 다 복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언젠간 메모리가 다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파일 4기가짜리 한 3개만 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벌써 4기가 밖에 안 남잖아요. 언젠간 다 차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컴퓨터는 메모리가 다 차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 대신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그 컴퓨터에서 이제 페이지 파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아까 램하고 하드디스크 속도 비교했을 때 하드디스크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다 차면 그때부터 여기 있으니까 컴퓨터가 버벅버벅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얘가 꽉 차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러니까 컴퓨터 느리면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세요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최악의 상태를 좀 더 늦게 오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뼈좋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 파일 관리를 좀 잘해요. 근데 제 경험상 맥은 이거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맥은 메모리 가득 차면은 윈도우보다 더 버벅거려요. 그래서 윈도우 노트북들은 보통 16기가 많아야 32기가. 맥북 같은 애들은 프로 깔면은 64기가 정도 달고 나와요. 저거 관리를 못하니까 이게 꽉 차는 걸 막아야지. 메모리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사실 돈이 들어가면 돈값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윈도우 노트북을 사고 나면은 한 2, 3년 되면 이제 수명이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바꿔야 돼. 보통 이제 쓰던 거를 이제 중고로 팔거나 뭐 해서 보상 판매 같은 걸 해서 이제 새로 구입을 해요. 근데 맥은 한 번 사면 한 5년 써도 얘가 사면 어디 가서 안 꿀려. 큰 돈 몰빵하고 오래 쓰느냐 아니면 반 정도 되는 가격 쓰고 자주 새 거 바꾸느냐 차이예요.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 자, 이 페이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우리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받은 메모리 공간. 아까 4칸을 점유하고 A라고 이름표 붙인다 그랬죠? 이름표를 부여받은 메모리상의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파이썬 코드에서는 특정 키워드에 원하는 값을 대입하는 걸로 표현을 해요. 변수 이름 이퀄 값. 이때 쓰는 게 대입연산자고요. 항상 오른쪽에서 명시하는 값을 왼쪽으로 정의한 단어에 대입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대입합니다. 예시가 이거고요. 이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단어 총동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총동원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 어떻게 지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뭐라고 지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만들고 싶은 이름 있으면 알아서 영어 단어 만드세요. 모르겠으면 국영사전 뒤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을 다 만들기 힘들면은 그냥 적당히 말도 안 되는 약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팅 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약자가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자, 요거까지가 오늘 우리가 실험한 코드의 전말이에요. 그렇죠? 요 이후부터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확인하기로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남은 시간까지 그냥 한번 쭉 휴식하시고요. 진짜 6시까지 꽉 채워서 수업하면 뭔가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내일 이어서 합시다. 녹화 끌게요. 수고하셨어요.